한국 미술의 20세기 들어가는 말 21세기에서 20세기의 미술을 본다. 20세기 미술의 현장에서 발로 뛰고 멀티미디어로 기록하고 책이나 비디오로 기록해온 작업을 토대로 그 큰 흐름을 잡아나간다. 그리고 국제화의 가능성을 조심스레 타진한다. 한국의 20세기는 문자 그대로 격동의 시기였다. 마치 태풍이나 해일처럼 서구의 미술이 밀려왔다. 거기에는 안전지대도 대피소도 없다. 20세기를 살고 있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그 흐름에 휩쓸릴 수밖에 없었던 거대한 흐름, 그것이 서구 문명이요, 자본주의의 물결이었다. 그 속에서 미술은 19세의 기적인 관행과 일제청산이라는 과제, 그리고 해방 후의 정치혼란이라는 내후외환 속에서 한국적 정체성을 확인하고 정착시키며 나아가 국제화의 기틀을 잡아나가야 한다는 현실에 직면해야 했다. 그렇게 100년이 지났다. 국적 확인에 한국 미술이라는 과제는 어느 정도 정착된 느낌이다. 그러나 세계 미술 속에 한국 미술이라는 과제는 아무래도 세기를 넘겨 21세기로 이월해야 할 모양이다. 1. 국제양식 수용의 시대 상황. 한국 미술이 소극적이나마 국제양식과 흐름의 콘텍스트를 자기화하고 국제화하는 이를테면 쌍방통신을 본격화한 것은 20세기에 들어서부터이다. 20세기 이전의 미술에 있어서도 반도라는 지정학적인 환경에서 선진 외래사조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다른 문명의 양상과 마찬가지로 생존과 번영의 필수 조건이었다. 한국은 상고시대부터 알타이 동이 불교, 중국 및 남방문화와 문명이 유입되었다. 한나라에 이어 삼국시대의 위수당의 불교 양식, 고려에 있어서 송원의 회화 및 도자 양식, 라마 불교 양식이 도입되었다. 조선에서 명의, 북화, 남화 등을 거쳐 양풍회화와 20세기의 서양화, 혹은 양화의 전례에 이르기까지 미술에서 수용했던 국제 양식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 양식은 단속적일 뿐 아니라 대부분 국제 양식의 국제적 소통이라기보다는 지역 양식으로 토착화하였으므로 몇몇 역수출의 예가 있다 하더라도 본류에 합류할 수 있는 개방회로의 흐름이라고 하기는 어려웠다. 20세기에 들어서 지구촌이라는 말은 국제적 소통의 필연성을 잘 표현해주는 개념이 되었다. 그러나 미술에 있어서 한국의 지구촌화는 20세기에서도 오랜 준비와 진통이 필요했었다. 그것은 조용한 아침의 나라, 그리고 은자의 나라 한국이 겪어야 하는 필연적인 과정이었다. 생각하기에 따라 5천년의 세월 동안 형성된 자연스러운 체질이나 혈통 같은 것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아가 그것은 외래 문물을 받아들여 토착화하는 동화의 시간이나 혹은 미술가나 작가들의 의식이 국제적인 시야를 향해 열리기를 기다리는 대기의 시간이라 할 수 있었다. 2. 20세기 한국 미술의 주기론. 한국 미술의 20세기는 1916년 김관호, 금관호의 평양 개인전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김관호의 동경미술학교 졸업작품인 성모가 문전에서 특선을 했으며 그 해에 개인전이 열렸으니 개인 작가로서의 입문과 국제전 참여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이후 협전과 선전, 국전 및 미술대전으로 이어지는 관전의 흐름, 작가들의 해외 진출 및 국제전 참여 및 국제무대 활약의 역사는 한 세기 동안 세계 속에 한국 미술이 걸어온 발자취를 대변해주는 큰 줄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한국 미술의 20세기를 비평가들은 10년 주기설로 설명해왔고 그 반론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한국 미술에 있어서 10년 주기설은 한국인의 기질이나 미술단체의 결속력 등에서 볼 때 비교적 안정된 결론으로 도출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특정 개별의 그룹들을 도표화하여 볼 때 결성에서 활동 및 대중적 인지까지 대략 3에서 4년이 걸린다.
이어 새로운 이념의 실험 및 검증이 5에서 6년쯤에는 피크에 달했다가 이후 급격한 조정 국면을 거친 후 완만한 하강 곡선을 그리게 된다. 전반기에 기득권을 쟁취한 작가군의 타성적 제작에 따라 소강 상태를 보여주는 침체기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대략 10년쯤에는 해체되거나 다른 운동으로 전이되는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1988년에 쓴 글에서 나는 1980년대의 미술을 국적의 확인기라고 부른 바 있다. 그것은 세칭 올림픽 미술제를 통해 세계에 노출된 한국 미술의 잠재력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게 해준다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 명명의 배경으로서 20세기 한국 미술계의 사건과 운동, 영향력 있는 그룹과 미술인 등의 활동을 중심으로 분석해 볼 때 다음과 같은 범주가 만들어졌다. 재료의 실험기 1916-1927, 김관호 개인전 이종우 살롱 입상, 주의의 검증기 1928-1937, 녹향회 창립 목일회 개명, 목시회, 배구회 창립, 이념의 상춘기 1938-1948, 좌우익 대립 대한민국 정부 수립, 기법의 모색기 1949-1956, 1회 국전 보이콧 사건, 4조의 육화기 1957-1967, 반국전 흐름 추상표현주의 퇴조, 사상의 전목기 1968-1978, 청년 작가영립전 민전시대 개막, 국적의 확인기 1979-1988, 현실과 발언 올림픽 미술제 3. 국적 확인기 이전 먼저 80년대 미술을 국적의 확인기라 부르게 된 배경으로서 20세기 세계 속의 한국 미술의 분류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재료의 실험기 1916-1927 김찬영은 1915년 매일신보에서 유월한 동양화와 다른 것으로서 수채화, 연필화, 대산화, 파스텔화 중의 하나인데 기름 기운 있는 되달한 채색으로 그린 것이라고 발언하고 있다. 당시 미술에 대한 이해의 수준을 알려준다. 또 1917년에는 미술은 인생과 자연의 반영이지요. 무엇이든지 그를 모사하여 그의 생명을 실제 이상으로 연장하는 것은 미술 아니면 능치 못하여요. 그런데 조선에서는 모사할 것이 많아요. 이것을 모두 써서 우리 자손에게 완전한 참고와 모범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지요. 라 했다. 즉 재현과 기록의 필요성 당위성 표현의 방법으로서 유화의 우수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시기는 협전과 선전 고려미술원 토월미술연구소 등의 교수발동, 이명현 장발 등의 구미유학, 이종우의 살롱드 톤느 수상 등의 기사를 볼 수 있다. 작품으로서는 주경의 파란 이종우의 인형 있는 정물 김종태의 아이 등을 들 수 있지만 대부분 유화의 실험 소재의 발굴 등에 이르는 활동으로 생각된다. 이즘의 검증기 1928-1937 김종태는 이종우의 전시회에 대하여 조선인 작가로는 조선의 고유색을 가져야 할 것이다. 군의 예술에도 우리의 향토미가 있었으면 하는 것이 나의 기대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그것은 러시아 화가인 슈아예프에게서 전통적인 고전주의와 해부학에 바탕한 인물화를 배웠으며 살롱드 톤느에 입상한 이종우에게 기대한다기보다 김종태를 비롯한 한국인 화가들의 소박한 희망사항이라 할 것이다. 또한 협전과 선전을 통해 한국인 화가들은 일제의 압제하에서 어떠한 소재와 표현과 사상이 미술이라는 이름으로 가능한지 검증한 시기라 할 수 있다. 목일회의 개명을 요구했던 총독부도 배구회의 성립은 허용하고 있다. 또 일본 프로레타리아트 미술동맹을 본딴 조선 프로레타리아트 미술동맹의 이념을 살린 미술에 대해서는 기미 독립운동 이후에 문치 총독부는 비교적 관대한 편이었다. 윤희순 등이 주동이 되었던 바 국민의 뒤미는 힘이 있는 예술, 국민의 가운데로 파고드는 미술운동, 생활 속에서 귀여움을 받는 예술이 그러하다.
동아일보에서는 분화로드 운동을 추진하였으며 당시 문맹퇴치운동이나 잘살기운동과 맥을 같이 하는 국민계몽의 운동이었다. 그리고 일본의 대동아주의를 편승했다고 비난받기도 하는 심영섭의 아시아주의 미술론, 녹향회의 민족주의적 선언 등이 있었고 많은 외래사조들이 적이라는 경향성을 보여준다. 이를테면 야수파적, 추상파적, 예술지상적, 구성주의적, 인상파적, 전위적 경향 등이 그러하다. 이즘이라기보다는 이즘에 유사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념의 상충기 1938-1948 조선미술전람회의 폐막, 태평양전쟁과 해방 후의 혼란, 좌익-우익, 친일-반일, 친공반공의 헤게모니 쟁탈전의 정치 상황 속에서 미술인들은 미술계에서 축출되거나 자진 월북하기도 했다. 태평양전쟁은 미술가들에게 이른바 성전의 참전을 강요했다. 국민총력 조선연맹을 비롯한 전시용 문화예술단체의 양산, 총후미술전, 결전미술전 등의 자위건 타회건 참여한 작가들은 그 참여 자체만으로도 반대편 이념 세력의 규탄 대상이 되었다. 물론 중립도 있었다. 그러나 거기에는 현실과 사상과 이념이나 미술적 성취가 뒤따르지 않는 이른바 도회 관광취미 역시 조선미술전람회의 후광을 업고 자리를 굳히고 있었다. 기법의 모새끼 1949-1956 조선미술전람회의 제도와 심사위원을 이어받은 국전은 곧 선전 귀족들의 아카데미즘으로 무장하게 되고 작가들은 자신의 전용 특허라고 할 수 있는 기법을 고안하느라 부심했던 시기이다. 향토적 아카데미즘이라 할 수 있을 색채와 흙을 바르거나 물감을 쌓아 올려서 만드는 두터운 질감의 유화, 어눌하게 보이는 소묘나 동화적인 유화 등이 그러한 기법의 전형적인 예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른바 6.25 세대에서 폭발적으로 시도되었던 추상표현주의 역시 미술이 붓끝의 작업이 아니더라도 격정적인 행위와 그 기록일 수 있다는 일종의 기법적인 발견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49년 신사실파의 강령에서 볼 수 있듯이 현대적 조형미학과 순수표현 등을 표방하더라도 그 소재와 기법의 개발이라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시기의 활동들이라 할 수 있다. 당시의 비평 역시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다고 보여진다. 이를테면 54년의 미협전을 사실과 비사실로 나누는 등의 분류기준은 그림을 그리는 소재와 기법이 사실인가 비사실인가라는 단순 분류기준을 적용하고 있을 따름이다. 사조의 육화기 1957-1967 반국전의 팽배한 기세는 초대전이라는 이름의 민전과 이념그룹의 활발한 결성을 불러일으켰다. 많은 이론가들은 이 시기를 한국미술의 전환기라고 부르고 있다. 국전과 선전의 잔재를 벗고 외래의 사조들이 어떻게 한국적인 것으로 육화하는가를 실험한 시기라고 판단된다. 조선일보 현대작가전 창작미술협회 모던아트협회 현대미술가협회가 1957년에 결성 또는 발족하고 있다. 모던아트협회는 구상과 추상의 종합 새로운 회화의 가능성에 탐구 합리적인 화면 구성과 지적인 대상의 분해를 특징으로 하며 현대미술협회는 모더니즘의 미학을 시대정신과 결합시킴으로써 앙포르멜의 직접적인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여기서 새로운 회화의 가능성이나 모더니즘의 미학은 서구 미학에서 비롯하되 보다 한국적인 소재와 토속적인 정취를 회화상에서 구현하기 위한 표기위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당시 파리화단에 진출했던 김환기, 김응수, 남관, 권옥련, 한묵, 이성자 등의 많은 작가들이 파리화단에 미학을 수입한다기보다는 한국적인 형태를 세계적 추상의 흐름에 의해 재해석한다는 것을 의미했다고 보여진다. 앙포르멜 혹은 액션 페인팅이라 부르는 사조는 이른바 4.19 세대에 의해 시작된다. 60년 미술협회의 덕수궁담 대형 액션 페인팅 전시와 벽동인전의 가두전을 시발로 본다.
그리고 62년에는 신인미술상 입선 작품이 거의 추상 1색이라고 했으니 가히 추상열풍이라 할 만하다. 여기서 추상이라 불리웠던 앵포르멜과 액션 페인팅은 서구적인 풍조의 맹목적 추수거나 국전에 대한 반동적 흐름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격렬한 색채와 행위의 흔적이 만드는 조형이 한국인의 조형의식에 부합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으리라 생각된다. 다시 액션 페인팅의 논리적 연관 없는 충동적 행위에서 화면을 떠난 비논리적인 행위가 미술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해프닝 역시 외래사조를 차용했으되 우리의 흥이나 신명으로 육화 가능한지 검증한 사례라 볼 수 있다. 67년 한국 청년 작가 영립전의 결성 오리진 플러스 무 플러스 신전의 동인들의 연립전에서 평론가 오광수가 기획한 비닐우산과 촛불이 있는 해프닝 이절레미녀인 새야 파랑새야와 소시민의 애환이 담긴 비닐우산과 함께 소개된다. 이 해프닝은 광태사학파의 현실 도피, 귀족 취향, 유한 취미적인 광태나 구타이 그룹에서 보여지는 비현실적인 행위의 단면들, 알란 카프로 등 미국의 행위미술가들이 보여주었던 비논리적, 비연극적 형태가 아닌 이 땅의 진솔하고 소박한 서민의 의식을 번안 반영하였다고 평가된다. 사상의 전목기 1968-1978 종합초대미술전 한국현대회화전 68년의 한국청년작가영립전은 국립공보관의 주최로 한국청년작가연립의 세 그룹을 중심으로 미술계의 다변화를 유도했다고 평가된다. 그리고 앵포르멜 혹은 뜨거운 추상의 퇴조와 함께 차가운 추상 혹은 미니멀 아트의 미학이 백색주의라는 이름의 한국판 미니멀리즘이 노장의 사상을 이 땅에 구현한다는 명분을 얻고서 한 시대를 휩쓸었다. 차가운 추상은 오프아트 생면추상, 미니멀리즘 등이 중심이 된다. 한국에서는 빛의 시각적 현실을 극대화한다는 오프아트가 화면 위에서 착시적 현상이 어떻게 시각적 현실로 고정될 수 있는가를 검증했으며 생면추상은 물감을 캔버스 위에 붓는다는 물리적 행위가 어떻게 심리적 화면으로 고착될 수 있는가를 실험했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구미의 메카닉하고 이지적인 배경에서 기본 구조와 최소 조형으로 정의되는 미니멀리즘은 한국에서는 이우환의 장소론 만남의 현상학적 서설 및 모노아의 미학을 얻고 무의자연, 무용지용, 유능제강의 도덕경 사상을 구현하는 절충적 사조였다. 이른바 백색주의는 미니멀리즘이라는 세계적인 조류와 한국인의 원형정신에 잇된 노장사상의 회화적 성취라는 측면과 미술회적인 구속력의 세력화에 대한 맹목적 반발로서 끌어들인 구미의 신구상 신표현 등의 사조로 80년대 이후 미술계의 혼란을 초래했다는 비난이 맞선다. 4. 국적의 확인기 1979 국적의 확인기는 이른바 올림픽 미술제에서 제기된 바 국적인은 미술에 대한 한국인의 자각을 담고 있다는 뜻으로 명명했다. 미술제 출품작의 선정 기준은 평면 구조, 평면 회화, 입체 인스톨레이션, 입체 조각이었다. 많은 여론이 들끓었다. 그 기준으로 어떻게 한국 미술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다. 그리고 올림픽 미술제는 70년대 후반에서 88년까지 약 10년 동안의 개념미술, 미니멀 아트, 하이퍼리얼리즘, 신표현주의, 신추상주의, 신기하학 추상 등을 망라한다는 지침을 마련했다. 역시 서구적인 잣대로 한국 미술의 자생적 양상을 재단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높았었다. 오히려 80년대에 활발히 진행되었던 퍼포먼스와 설치미술 및 야외미술들에서 한국적 미술의 현주소를 찾을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도 조심스레 개진되었다. 1989년 여름 나우갤러리에서 열린 18작가의 행위미술제는 비디오 기록과 구조적 분석의 결과 삶이나 예술의 정서, 현실 고발의 메시지 등의 극한을 추구하기 위하여 주제와 제목이 있는 행위자의 각본, 연출,
연기를 원초무대와 소도구를 활용하여 주로 1인극의 형태로 보여주는 행위의 예술이라는 정의를 내린 바 있다. 그리고 동방으로부터의 제안을 통하여 이건용의 지극히 한국적인 원형을 행위의 형태로 볼 때 한국 작가의 행위미술에 관한 한 다분히 전통적이고 체질적인 짓거리, 신령 등으로 재해석될 수 있으리라 판단되었다. 또한 함께 참여했던 육군병 박은수, 방효성의 설치 작품에서는 한국인의 공동체의식 애니미즘적 분위기 농가의 부엌을 연상케 하는 혼돈 속의 질서를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장흥의 토탈 미술관에서 열린 설치미술제 및 설치작품들에 대해서는 관객이 참여함으로써 작품으로 완결되는 분위기, 화면으로부터 돌출 이탈 유리된 오브제의 주장력이 환경 속에서 극대화하는 미술이라 정의했다. 그리고 한국의 설치미술은 5천년 농업국가의 아키타입과 두레문화의 체질적 재해석으로 평가되었다. 국립현대미술관의 청년작가전은 파격적으로 설치와 행위미술의 장을 펼쳐주었고, 자연 속에서는 겨울 대성리전이나 바다미술제, 야투교감예술제, 구들의 미술제 등이 자생적 미술을 표방하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다. 그리고 기업에 의한 현장 환경의 프로젝트가 대우 옥포 조선소에서 야외 설치 미술제의 이름으로, 포항제찰 광양만 제철소에서 야외 철조각전의 이름으로 열린 바 있었다. 민중미술은 치밀한 전략으로 게릴라전을 방불케 하는 각계 전투를 통일된 목소리로 집결시키고 있었다. 소그룹 운동이 진행되기도 했다. 타라 3월위 서울 메타 박스 난지도 뮤지엄 황금사과 로고스와 파토스 레알레떼 서울 등은 당시의 의욕적인 활동과 객관화된 자료, 구성원들의 미래지향적인 시각과 지속적인 활동의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될 것이다. 맺는 말 한국의 작가들은 5천년 역사나 문화사적인 배경과 풍토에서 우러나온 자생적 예술이라는 말을 강조한다. 그러나 외래의 문물은 그 문화권의 거울 이미지일 수는 없을 것이다. 찬란한 문화의 전통이 축적된 나라에서 맹목적인 수용과 답습만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국제화 시대의 세계문화예술의 주변국 혹은 제3국에서 자생예술이라 함은 자기도취와 자기최면의 함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좀 더 폭넓은 시야로 세계미술의 흐름을 읽고 국제양식의 완성과 본류의 환원 및 합류라는 관점에서 작품 세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소그룹 운동의 평가는 당연히 그 활동과 성과에 따라 내려질 것이나 현실적으로는 구성 멤버들의 지속적이고 성공적인 활동이 연계되어야 하며 이념적인 활동이어야 하며 시대적 상황에 교감할 수 있는 이슈를 안고 있어야 한다는 제약이 따른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후세의 미술이론 및 사가들이 한 시대의 가장 의식 있는 활동을 선별할 수 있도록 의욕적인 1차 자료와 객관적인 2차 자료를 세상에 남겨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쓴 약과 같다. 2018-2022